예, 플루서나 홀츠만은 디지털 이미지가 아직은, 그리고 또 혹은 영원히 아날로그 이미지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레프 마노비치는 이 상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합성 사진이 진짜 사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외려 그 사진들은 과도하게 완벽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사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미지 차이를 해상도의 차이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쥬라기 공원을 제작할 때 실사와 CG를 매끈하게 봉합하기 위해서 오히려 CG 부분, 공룡의 CG 부분의 해상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들의 완벽한 선명도는 필름 입자의 불완전함과 어울리도록 흐려져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포토 리얼리즘이 문제가 되는 한 디지털은 이미 90년대 중반에 주라식 팍 이후에 이미 아날로그 해상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요번에도 배우 분들 딱 보면 땅구멍까지 다 나와요. 사실 그 상당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상당 부분 뭐랄까 지나치게 선명했다. 지나치게 선명한 다음에 리얼리즘이 좀 떨어져 버린 느낌까지 듭니다. 먼저 플루스와 홀츠만이 공유하던 전제, 이 전제는 아주 초기 단계의 CG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플루스와 홀츠만이 공유하던 전제, 말하자면 디지털은 아날로그 따라갈 수가 없다 해상도면서 이거는 이제 무너뜨린 후 이후 마노비치는 묘하게도 두 대립되는 입장의 종합을 꾀합니다. 먼저 플루서를 따라서 그래픽의 사실주의를 긍정합니다. 마노비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영화적 사실주의와 구별해서 합성 사실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합성 이미지는 우리 현실을 열등하게 재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플루서에게는 아직 불분명했던 구별이거든요. 이미 있는 세계의 재현이냐 아직 없는 세계의 사실적인 제시냐, 이게 이제 이걸 분명하게 마노비치는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전통적 사진이 항상 과거의 사건을 가리킨다면 합성 사진은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구별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두 리얼리즘의 차이를 쥬라기 공원과 터미네이터 2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과거에서 온 공룡의 경우에는 아까 필름 입자의 불완전함과 어울리도록 CG 해상도를 떨어뜨려야 했지만, 터미네이터의 경우에는 그 금속성 피부를 가진 그 인물 있죠.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표준적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질을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고 그 해상대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확실히 미디에서 온 이미지라는 거죠. 그다음 홀츠만 역시 컴퓨터 그래픽의 주인공은 로봇이나 곤충, 장난감처럼 매끈한 표면을 가진 대상이 어울린다고 봤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홀츠만의 경우에 매끈한 금속성 질감은 해상도의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면 마노비치의 경우는 그것은 오히려 과도한 해상도에서 비롯된 현상을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홀츠만을 따라서 마노비치 역시 디지털 가상은 빈틈과 공백으로 가득 찬 불완전한 것으로 바라보는데 초점이 좀 다릅니다. 새로운 사실주의는 아날로그적이거나 균일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하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되는 인공적 현실은 빈틈과 공백으로 가득 찬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불완전성은 홀츠만이 생각하는 달리 해상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그런 CG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 묘사하는 거, 동물 얼굴 묘사하는 거, 그다음에 장난감 묘사하는 거, 그다음에 공기, 바람 묘사하는 거, 내지는 뭐 모래바람, 물이 흐르는 거, 각각 다 따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화면에 몰아놨을 때는 뭐랄까 균열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균열들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직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은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의 수준은 아직 르네상스 이전입니다. 원근법이 없어요. 유니버설 드로잉 머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세처럼 하나의 대상이 자기 고유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들은 이렇게 동시에 한 화면을 하다 보면 공간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구 예를 들 수 있으면 세잔 같은 경우가 시점이 다양하고 3월마다 다 다른 공간을 품고 있으니까 선이 어긋나는 것, 착상의 선이 어긋나는 걸 캄플라주하기 위해서 이제 천을 덮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캄플라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디지털 이미징의 여러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가 묘하게도 미술사의 흐름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플루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르네상스적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로 아날로그 세계를 남김없이 재현할 수 있다는 그의 보편적 자신감은 알베르트의 문장에 날개에 달린 눈을 연상시키죠. 세상의 어떤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어느 것이라도 이 눈으로 포착할 수가 있다. 그건 원근법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불완전 그것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에 늘 따라다니는 그 성급한 낙관적 열광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반면 홀츠만은 이제 모더니즘적이죠. 디지털 기술이 아날로그 세계를 열린 창문이 아니라 불투명한 표면이 되어서 자신의 매체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컴퓨터 그래픽이 포토리얼리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까지 뭔가
리얼리스틱 렌더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니컬리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라식 파크 이후에 그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나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이면 이제 CG를 위한 헐리우드 영화가 나타나서 그 디지털이 드디어 아날로그 해상도를 넘어섰음을 알리고요. 그 볼터와 그루신의 입장은 바로 이런 기술적 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 이음새 없는 시임리스한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둘의 매치적 차이를 논하는 게 의미를 잃게 되고요. 그러면서 볼터 그루신이 보기에 대중의 수용 태도는 이미 플루스와의 비매리와 홀츠만의 매개성, 이미디어시와 미디어시를 그 대립을 넘어서 양자를 서로 교차 사용하는 하이퍼미디어시의 특성을 보인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와 홀츠만의 전략은 모종의 종합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던 예술의 전형적 특성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모더니즘과 더불어서 그 프리 모던의 뭐랄까 구상 이걸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모더니스트들이 볼 때는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반동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 그렇게 보이겠죠. 레프마노비치의 건 역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더 이상 해상도 차이로 구별되지 않는 시대의 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루서처럼 그도 컴퓨터 그래픽의 리얼리즘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플루서와 달리 CG의 사실주의를 미디어와 관련시킨 가운데 홀츠만을 연상시킨 노조로 디지털이 제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금속성의 질감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즉 미디어에서 온 미디어성을 드러낼 때, 미디어와 같은 느낌을 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홀츠만을 따라서 하지만 조금 다른 면에서 빈틈과 공백이라는 디지털의 결성태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플루스와 홀츠만의 묘한 종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모던과 프리모던의 현상이 통일되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